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추정을 해봐야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게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분포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통계적인 얘기들을 해야 된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확률이 뭔지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미 확률이란 뭐예요? 가능한 모든 사상, 이벤트죠. 이벤트 중에 특정 사상이 발생할 비율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확률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 페이지에 얘기했던 뭐 주사위 이것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뭐 주사위 한 쌍을 던졌을 때의 확률,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시로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확률의 정의는 간단하고요. 근데 이제 확률 분포 얘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우스 분포라고도 부르는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냥 가우스 분포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가우시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는 가우시안 분포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 가우시안 분포는 여러 독립적인 원인들이 오차에 기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집단의 분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우시안 분포랑 또 알아둬야 되는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정규화라는 용어입니다. 이 정규화란 이런 거예요. 우리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이미 이게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가 종 모양을 이루죠. 종 모양을 이루는데 여기 평균은 어때요? 이 케이스마다 케이스 A의 평균이 있고 이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B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B라는 케이스는 또 여기 평균과 편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평균이 어때요? 얘랑 A 케이스랑 B 케이스랑 평균이 같나요? 당연히 케이스마다 다르죠. 편차는 어때요? 실험할 때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실험 상황에 따라. 근데 이제 얘를 정규화를 시키는 거야. 정규화를 시키면 평균을 뭘로 만들어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편차를 1로 만듭니다. 평균을 0, 편차를 1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혹은 뭐 표준화, 정규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정규화가 되면 어, 이제 평균이 0, 편차가 1이 되니까 이런 모든 케이스들이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다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럼 장점이 뭐냐? 우리가 이 정규화를 다 시키면 저런 가우시안 분포들이 표준 정규 분포 혹은 우리가 G 분포라고도 부르거든요. 로 바뀌니까 그때 우리가 표를 이용하려고 저런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이미 계산된 것들을 미리 표로 가지고 있고 어떤 케이스를 정규화시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 이 케이스에 대한 표 이미 계산 다 해놨어. 그럼 표에서 보고 찾으면 되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 여러분도 해봤죠?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 배울 때
표로 찾아서 하죠. 뭐 이 케이스는 표로 찾아서 하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라플라스 변환이 표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적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적분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적분 변환의 대표적인 하나예요. 퓨리에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 두 개가 이제 적분 변환의 대표적인 두 개의 양대 산맥인데 라플라스 변환할 때 여러분들 아마 적분하는 걸로 배우진 않았을 거야. 표 찾죠, 그죠? 그게 왜 표를 찾냐면 왜 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산하라고 배우고 있냐면 그냥 편해서예요. 편해서 편리해서 적분 계산해가지고 변환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도 적분하는 거예요. 원래 역변환할 때도 역변환도 적분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죠? 적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 뭐 사인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 코사인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 미리 표로 다 만들어 놓고 표로 찾아서 역변환시키면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편리하게 우리 계산을 생략하고 할 수 있죠. 이 전기화도 마찬가지예요. 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계산 없이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전기화를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우시안 분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얘기를 하면 하나는 T 분포 혹은 뭐 스튜던트의 T 분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스튜던트 학생 그 정말 그 스튜던트 학생의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의 T 분포라고 원래 정식 명칭은 그렇게 부를 텐데요. 이 T 분포는 뭐냐면 이건 적은 소수의 표본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우시안 모집단의 평 평균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아까 뭐 소수의 적은 수에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얼마나 적은데요? 보통은 이 실험의 수 n이 30보다 30보다 작을 경우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주를 하며요. 그렇게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는 이제 그릭 레터인데 이렇게 많이 쓰죠. 카이 제곱 분포. 이거는 뭐 모집단의 폭을 예측하거나 뭐 표본의 균일성 검증, 가정된 분포의 적합성 검증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가우시안 분포, T 분포, 카이제곱 분포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는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것만 좀 다룰 거예요. T 분포, 카이제곱 분포 우리 다 다룰 수 있는데 예전에는 다 다루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다뤄보면 이게 너무 이제 통계 수업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이 T 분포와 카이제곱 분포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것만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지금 가우시안 분포를 보면 이게 모집단의 분포 이렇게 나오죠. T 분포를 보면 표본 데이터 이런 얘기 나오고 가우시안 모집단의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모집단을 예측할 때 사용한다. 그죠? 얘는 표본이다라는 거예요. 카이제곱 분포는 뭐 폭을 예측하거나 이 표본의 균일성을 검증하거나 적합성을 검증하거나 이렇게 쓰인다 정도는 좀 알아두길 바라겠고요. T분포는 이제 표본이 조금 작아. 30번이 안 돼. 그럴 때는
우리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때 T분포를 사용하고요.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횟수가 많아. 가우시안으로 할 수 있어. 어떤 모집단의 분포 형태. 모집단은 많으니까, 그죠? 모집단은 전체잖아요. 표본은 어떤 추출한 몇 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가우시안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다룰 거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PDF라고도 많이 불러요. PDF 빨간색으로 써야지. PDF라고 많이 부르고요.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PDF라고 부릅니다. 요 관련된 좀 정의나 어떨 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란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이제 모집단에 기초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실험 횟수가 적을 때예요, 많을 때예요? 실험 횟수가 아주 많을 때 사용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PDF라는 것은 어떤 걸 나타내는 함수냐? 이 특정한 화학률이 얼마나 밀도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니까 특정한 측정치 x라는 값을 얻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좀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구간 측정치가 x예요. 지금 구간 x 어떤 측정치 두 개 x2-x1 구간 델타 x 내에서 어떤 x가 측정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범위 내에서 어떤 x가 측정될 확률은 x1과 x2 사이의 PDF 곡선 아래 면적이 이 어떤 x가 측정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probability x1부터 x2까지 사이에 probability는 이렇게 계산한다. 아래 면적이니까 x1부터 x2까지 요 fx pdf예요. dx fx가 pdf를 말하는 겁니다. pdf 아래 면적이니까 x1부터 x2까지를 적분하면 그게 이 x가 측정될 확률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만약에 이 측정에서 x의 어떤 값, 아무 값이 다 임의 값이 관찰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 말은 임의 값이 관찰될 수 있을 확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x 값이 아무 값이나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니까 확률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1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PDF 아래의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x가 어떤 임의 값이 관찰될 수 있는 확률이란 1이 된다. 그 전체 임의 값이라는 건 내가 나올 수 있는 x 측정 값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전체 면적을 적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1이 된다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PDF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면, 자,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의 정밀 오차. 정밀 오차는, 아이고, 다시. 이 정밀 오차는 랜덤 오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랜덤하게 분포를 하니까 얘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랜덤하게 이루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주사위를 막 1000번, 1000번 던지면 다 6분의 1로 다 배치가 되듯이 어떤 실험 오차도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혹은 가우시안 분포, or 뭐 정규 분포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종 형태의 종형 곡선에 따라 분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무한 모집단에 대한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fx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 fx,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이 fx 한마디로 요렇게 생긴 함수 있죠? 요거를 수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fx 쓰면 시그마 루트 2파이 분의 1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이 식이 요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우리는 다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 한다고 했죠. 자, 이때 x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측정 크기, 뭐 측정 값을 말하는 거고 뮤는 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시그마는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x, 뮤, 시그마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교수님 여기 왜 근데 무한 모집단 뭐예요? 왜 무한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하고 싶어서 어떤 수학적으로 앞에 무한대 모집단이라는 가정을 넣는 겁니다. 우리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표준이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죠. 그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횟수가 무한대까지 늘어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상적인 딱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적으로 수학적 가정을 앞에 넣는 겁니다. 무한대의 모집단. 그래야 딱 가우시안 확률 그 밀도 함수를 딱 따라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표준, 뮤, 뭐 여기 전체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나오는데 이 평균과 표준 편차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n번 측정한 거에 대한 어떤 수학적 평균값을 구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수학적 평균 x바는 n분의 이거 뭐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해가지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죠?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시그마로 쓸 수 있죠. n분의 xi다 이렇게 쓰면 이 긴 얘기를 간단하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측정에서의 오차량 어떤 하나의 측정에서의 오차량은 우리 그 편차라고 부릅니다. 편차. 그래서 우리는 D라고 표현할 거예요. D. 데비에이션의 D. D는
오차량이니까 어떤 측정에서 평균, 어떤 측정 값에서 평균과의 차이, 그거를 단일 측정, 하나의 측정 값에 대한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표준 편차, 이 시그마로 많이 쓰고요. 이 시그마,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시그마는 다시 시그마는 물결로 쓴 거예요. 내가 글씨를 잘못 쓴 게 아니고 루트 n분의 d1의 제곱, d2의 제곱, 점점점 dn의 제곱. 위에서 얘기한 편차들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렇죠? 그걸 n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렇고 만약에 이 모집단에 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떻다? 정확하다? 아니죠. 더 정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밀도.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죠? 자, 이거 뭐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이게 편차잖아요. 편차들의 표준이에요. 편차들의 표준이니까 편차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편차들의 표준이야. 그러니까 편차들을 다 더해서 n개로 나누면 돼. 어이, 근데 교수님 제곱 왜 해요? 라고 한다면, 그쵸? 누군가의 성대모사는 아니에요. 편차라는 건 작든 크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든 플러스로 가든 걔는 편차죠. 그죠? 중앙에서 벗어나는 게 다 편차잖아요. 그쵸?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편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곱을 해서 어떤 양의 숫자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더했어. 근데 실제 제곱을 해서 더해버리니까 실제 값보다 커졌어.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씌워서 원래 차원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려는 거 똑같아.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표준 편차잖아. 그치? 말 그대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잖아. 그죠? 데비에이션의 스탠다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들을 가지고 다 더해서 n개로 나누는데 편차는 음수로 가나 양수로 가나 다 큰 거니까 양이 더해지면 안 되잖아. 그쵸?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제곱을 해서 더했고 루트를 씌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이게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사람 있죠. 어이 교수님 여기 이렇게 는 쓰다가 이거 왜 이렇게 물결로 쓴 거예요 이거? 물결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뭐 추정을 의미하죠. 그죠? 정확히 이 값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어떤 수학적인 엄밀한 수학적인 그런 그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집단이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그쵸? 앞에서 무한대의 모집단에 대한 편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는 알 수는 없어요. 아, 또 교수님 또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쵸? 개수가 무한대를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무한대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더 배울 테지만 모집단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우리 T 분포가 있는 이유가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떤 지구에 지구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질소의 비율을 계산하고 싶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구 이 대기를 다 여러분들 계측을 해가지고 몇 퍼센트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컨트롤 볼륨을 잡고 그 안에서 질소의 양을 계산을 합니다. 계측을 해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계측해.
또 다른 데서 계측해. 대략 이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집단, 진짜 전체 데이터는 다 계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뭐 혹시 궁금한 사람 있을까 봐.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추정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얘기했죠. 우리 참값을 알 수가 없고 어떤 정확한 모집단의 평균을 알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앞에 페이지 다시 보면 이, 이 뮤가 뭐였어요?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모집단의 편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 측정 편차를 구하려면 필연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야죠. 그죠? 편차는 내 측정값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모집단의 평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현실에서 측정의 편차 또는 또는이라고 쓰고 싶은데 또차라고 썼네. 또는 오차. 편차 오차 생각하다가 썼어요. 또차라고. 아무튼 또는 오차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 무한의 모집단을 다 계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은 이제 이런 배경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했다가 갑자기 뭐 알 수가 없다고? 참값을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수직적인 배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95% 신뢰도로 어떻게 했고 어쩌고 뭐 어떻게 뭐 여러분 또 좋은 예가 이런 게 있죠. 우리 선거하면 개표하잖아요. 그쵸? 개표를 할 때 뉴스에 이렇게 나오죠. 뭐 95%의 신뢰도로 뭐 어떤 네 출구 조사를 했는데 어떤 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출구에서 이 표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몇 명을 뽑았네 가지고 모집단이 이럴 거다. 근데 확률은 어떻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표할 때. 뭐 전체 모집단을 다 개표하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뭐 하고 싶어? 출구조사에서 예측하고 싶잖아.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어떤 무한의 모집단의 특성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니까 우리가 측정의 편차, 모집단의 평균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모집단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보다 이 값보다 큰 편차를 가질 확률은 편차가 뭐예요? 여러분들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편차는 내가 측정한 단일 측정에 대한 오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쵸?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이거보다 큰 편차를 가질 확률은 약 31.7%입니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면 모집단이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편차, 이 표준 편차보다 작은 편차를
가질 확률은 68.3%입니다. 모집 단위 가우시안 분포를 따지면 이렇게 우리가 확률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신뢰도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불확도 평가 기준은 95%입니다. 뭐 뉴스에서 개표할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95% 신뢰 수준으로 어떻다. 이렇게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대략 한 요 정도 2배 정도 오차를 가질 때의 우리 불확도 정도를 말합니다. 뭐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자.